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오페라이죠. 푸치니의 작품 라 보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페라 워낙 좋아하시는 오페라 팬 여러분들은 대강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냥 이기현 채널, 이기현 TV 채널 구독을 하면서 오페라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겁나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페라 극장에 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정성껏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보엠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이런 사랑의 추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주인공 미미가 이제 폐병으로 죽고 마는 아주 슬픈 오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힘들게 이별했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탈리아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이 오페라 라보엠을 아주 그냥 공연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왜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이렇게 로마 시내가 아니었어요. 근교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막 트램이라 그러죠. 트람이라 그러는데 이태리에서는 기차를 막 갈아타고 가야 되는 외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너무 도심지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집세도 비싸고 외곽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를 놀러 오면은 감독님 요거 혹시 사진 자료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여기 무슨 라보엠에 나오는 다락방 같다고 하면서 그때 진짜 너무 배고프고 옥탑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리스칼다멘토라고 하는데 난방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물이 끊겨가지고 이 찬물로 막 이렇게 엉엉 울면서 씻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아프고 힘들 기억이지만 또 테라스는 제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치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아주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런 가난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데 이게 딱 라보엠의 배경이 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저와 함께 고기를 먹고 같이 밤새도록 음악 얘기, 노래 얘기, 발성 얘기 했던 지휘를 공부하는 친구, 연출하던 친구, 대부분은 이제 성악가, 저 같은 피아니스트, 오페라 코치들 이렇게 예술가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참 아름다운데요. 노래 제목 라 보엠은요. 보헤미안들의 생활, 삶을 그린 앙리 뮤르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치니가 음악을 붙여서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보헤미안, 그럼 여러분들 약간 히피 스타일, 좀 자유분방한 패션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좀 그런 느낌 드세요? 약간 집시를 생각해 주시는데 거기서 약간 더 차원을 높게 가서 자유분방한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예술 때문에 살고 웃고 하는 그런 좀 예술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보헤미안, 파리에 살고 있는 집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지만 예술이 있어서 시와 음악이 있어서 미술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보헤미안들의 우정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오페라가 바로 라 보엠입니다. 보헤미안들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등장인물이 주인공이죠. 뭔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도 뽐내줘야 되지만 캐릭터 자체가 시를 쓰는 시인이에요. 로돌포는 리릭 테너가 맞습니다. 좀 되게 가벼운 소리를 가진 레제로보다는 풍성하고 서정적이면서도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리릭 테너가 이 로돌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시를 쓰니까 어떨까요? 언어의 연금술사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미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별것도 없는데 되게 가난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로돌포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백만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를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로돌포가.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여성의 마음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연애 쪽으로는 고수죠. 능력자입니다. 테너 로돌포인데 좀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모든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좀 다혈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로돌포 캐릭터 갖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오페라를 보시면 더 로돌포의 마음,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돌포의 친구 마르첼로는 화가로 나오고요. 로돌포가 고음이라면 아무래도 데뷔가 되는 딱 이렇게 같이 세트로 맞닥뜨릴 수 있는 마르첼로 바리톤이 많습니다. 근데 바리톤이 맡는 역할은 거의 다 뭐 좀 중후한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여기에선 다 젊은이들이에요. 20대 청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급한 성격이고 다혈질이지만 마르첼로가 어떻게 보면 좀 로돌포는 앞에서 멋있게 하고 뒤에서 조금 음흉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르첼로는 오히려 마음만큼은 더 순정파일 수도 있어요. 여성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고집도 피우고 이래 보이지만 오히려 순정파인 헤어졌다 이별했다가를 만나지만 로돌포하고는 조금 캐릭터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가 쇼나르 또 이렇게 철학가 꼴리네. 철학가니까 어떤 이 음역대와 목소리 빛깔을 가진 성악가가 맡을까요?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철학을 논하고 삶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꼴린의 역할을 맡습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꼭 라보엠을 관람을 하기도 하고 물론 많은 오페라 극장에서 라보엠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냥 음악에서도 뭔가 겨울 이런 분위기가 나요. 그도 그럴 것이 1막 2막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사실은 이 공연이 많이 올려지기도 하는데 3막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된 연인이 연애를 하고 잘 만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2월 말쯤에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해진 걸 벌써 몇 개월 안 됐지만 질투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별을 고하는 눈이 날리는데 지금 좀 차가운 겨울에 말고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우리는 이별을 합시다 하는 그렇지만 그 3막의 배경도 겨울이기 때문에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 연인의 애끓는 마음이 3막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1막, 2막, 3막이 어찌됐든 배경이 다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딱 요 계절에 라보엠을 들으시면 너무너무 좀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더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내용과 또 유명한 아리아 한번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830년경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막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이제 친구들이 집세도 못 내기 때문에 베누아라는 집주인이 집세를 내라고 이제 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막 난로를 뗄 뗄감이 없어가지고 시인 로돌포가 자신의 작품을 찢어가지고 종이로 불을 붙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들이 참 힘들고 가난한데 그래도 예술이 있어서 젊음이 있어서 뭔가가 분위기가 들떠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이 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밖의 배경이 어떻게 벌어지는가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시는 성악가들이 그걸 잘 표현해요. 막 손 시려 죽겠고 힘들고 이런데도 뭔가 들떠있는 그런 청춘의 마음 또 겨울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우리 카페 모무스로 가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해봅시다 하는데 로돌포는 원고 마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나는 이제 글을 쓰고 갈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데 여기서 톡톡톡톡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미미라는 너무나 창백한 얼굴을 한 조금은 마르고 여기서 나이가 한 22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그냥 딱 보면은 남성분들의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미미가 초가 꺼져서 촛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은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이 미미 역할을 하는 소프라노가 노래를 되게 잘하면 너무 건장하신 분이 들어오기도 해요. 약간 역도 선수. 근데도 소리는 막 워낙 리릭이니까 좀 쏟아내면은 박수를 받기는 했지만 요즘에는요, 여러분
안젤라 게오리그라든지 이렇게 소프라노 미렐라 프렌이라든지 작지만 혹은 이렇게 좀 뭔가 가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폐병으로 계속 기침하고 지금 가난해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건장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좀 여리여리한 가냘픈 그리고 막 창백해 갖고 이제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소프라노들이 나오면서 훨씬 이제 감정이입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요새는 또 아름다운 소프라노들이 이렇게 미미 역할을 맡긴 하는데요. 미미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불을 빌리고 하면서 미미의 차가운 손을 붙들고 대고서 내가 이 차가운 손을 좀 녹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부르는 로돌포의 아리아. 이거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진짜 유명한 테너의 아리아이자 라보엠에서 가장 중요한 곡이고 어떻게 보면 테너 아리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말로 그대의 찬 손, 그대의 차가운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미의 손이 너무 차갑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좀 속된 말로 이 로돌포는 연애의 고수거든요. 당신의 손을 좀 녹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그 두 눈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큼 백만장자이고 가난한 시인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 촛불을 빌리러 온 미미를 앞에 두고 여러분 저 여성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현란한 기술을 써갖고서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좀 중년 여러분들 말고 20대 때 넘어가잖아요. 오빠랑 있으면 그냥 컵라면만 먹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20대 때.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그런 게 좀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렇구나. 가난하지만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현란한 그 로돌포의 말솜씨. Gecerida manina será lasciar riscaldar cercar che giova al buio non si trova. 당신의 돈이 너무 차가운데 녹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뭘 찾고 있나요?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이 좀 그 로돌포의 이야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리아의 미미의 마음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당신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어요? 하는 로돌포의 물음에 Si mi chiamano Mimi il perché non so 사람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미미가 약간 답가처럼 자신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저는 뭐 성당에 자주 가지는 미사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는 드리고 지붕에 이렇게 하얀색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미도 본인도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 아주 프리머 제일 첫 번째 봄의 그 태양은 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향기가 없는 꽃을 수놓으면서 살아갑니다. 미미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로돌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가난하지만 귀족적으로 생겼어요. 미미가.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로돌포 테너의 아리아가 나오고 바로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나온 다음에 두 사람의 사랑의 이중창으로 1막이 끝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이중창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O suave fanciulla 이 아름다운 소녀요. O dolce viso di me decir confuso alba luna 이 그냥 태양 달을 녹일 것 같은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 시인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O suave fanciulla 우리 사랑을 서로 본인도 고백하고 여성 미미에게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끌어내는 몇 분 안 되는 요 시간 안에 끌어내는 로돌포의 현란한 기술을 볼 수 있는 이 1막 자체에서 로돌포가 어떤 사람인지 라보엠이 얼마나 멋지게 그게 흘러갈 것인지를 두 사람이 보여주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밖으로 퇴장을 하면서 1막이 끝이 납니다. 이제 2막이 되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막 왁자지껄 아까 1막에서는 조용한 그 로돌포가 살고 있는 다락방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1막에는 안 나와요. 합창이. 2막
이게 아주 화려하게 나오고 3막에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페라를 보면 늘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합창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창곡, 뭐 이중창, 뭐 아리아 다 좋지만 합창곡이 주는 그 감동은 너무 멋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거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소녀한테 소녀 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 뭐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들 확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로돌포의 다른 친구들은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고 미미와 로돌포는 어떨까요? 미미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이 분홍색 모자를 딱 로돌포에게 선물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여기서 막 이제 먹고 즐기고 있는데 두 사람 막 이렇게 하트 뿅뿅 나오면서 꽁냥꽁냥 하고 있는 당신 사랑해요 이런 거 갖고 싶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보면 이 2막 장면이 그냥 라보엠의 다른 색깔과는 좀 다른 컬러를 보여주는 조금 슬프고 서정적이고 애수에 차 있는 그런 분위기가 3막 4막 계속 나온다면 2막은 그냥 잠시 그 찬란한 청춘들의 모습을 뿅 하고 잠깐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 왁자지껄 이 2부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짜자자잔 미미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2막에서는 이 무제따라는 여인이 프리마돈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나타났습니다. 무제따가 원래 그러니까 부잣집 태생인지 아니면 원래 화려한 걸 좋아하고 뭐 돈을 좋아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제따도 귀티가 나고 본인이 그거를 알아요. 아름다운 걸. 무제따는 아까 로돌포의 친구 화가 마르첼로의 옛 애인인데 딱 보니까 저기 마르첼로가 있어요. 어떨까요? 지금 무제따는 아주 돈 많은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다시 불이 지펴졌죠. 아니 저기 내가 옛날에 만났던 마르첼로가 있구만. 다시 한번 저 남자의 마음을 가져와야겠어 하면서 무제따가 미미하고는 조금 다른 캐릭터예요. 마음에는 굉장히 열정도 많고 또 착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의리가 있는 그렇지만 카리스마 있고 막 이 무제따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리아를 딱 부릅니다. 등장을 하면서 Cuando me vo 내가 거리를 걸을 때며 Soleta per la via la gente sosta mia 내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멈춰서가지고 나를 아래 위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길을 보내면 저는 그거를 즐기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따는 막 주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가 예쁜 것도 알고 내 거리 걸어다니면 남자들이 그냥 반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걸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네가 그래도 안 넘어와? 그래도 안 넘어와? 옛 애인 마르첼로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막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프리마돈나는 좀 무제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제따가 얼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는지가 이 막에서 중요하고 또 이게 4막까지 있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긴 라보엠 오페라극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2막의 역할도 자칫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2막에 무제따가 어떤 매력으로 나올지 좀 여러 성악가들의 노래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막이 되면요. 1막, 2막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면 이제 날짜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미미와 로돌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어떨까요? 로돌포는 좀 질투도 많고 미미도 그렇겠죠. 계속 사랑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정말 20번 넘게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까 2월 말쯤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 3막에 있습니다. 3막 장면을 저는 그냥 딱 떠오르면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좀 겨울 말고 우리가 꽃이 피는 봄이 되면 그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미도 사람을 보내서 내 짐을 다 뺄 테니까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사줬던 이 예쁜 모자만큼은 제가 좀 간직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슬픈 힘든 이별을 하는 로돌포와 미미의 이중창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중창 전에 미미가 또 1막에 나왔던 내 이름은 미미와는 또 다른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렇게 요 두 개의 아리아가 라보엠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미의 아리아인데요. 이렇게 오페라는 다 아리아로 연결이 많이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아주 테크닉을 통해서 아주 멋진 음악으로 표현한 게 아리아이기 때문에 저는요 막 2~3시간 되는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람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 2, 3, 3악에 나오는 아리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전체적인 극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미가 슬픈 얼굴을 하면서 Donde tausci al tuo grido d'amore torna sola Mimi. 당신의 그 사랑의 외침에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원래의 미미로 향기도 나지 않는 그 꽃에 술을 놓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하면서 슬프게 로돌포를 향해서 이 아리아를 부릅니다. 참 이게 이별하는 장면이 여러분 그 2월 겨울에 막 추운 겨울에 눈발이 날리는 이곳에서 미미는 거의 이제 많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 오페라에서도 보면 사막에 5월달에 미미가 죽게 되니까 이렇게 이별을 하고서 거의 한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요 로돌포에게 자신의 아리아를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Addio dolce svegliare alla mattina 라는 Addio dolce svegliare alla mattina 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 함께 깨워졌던 그 아침이여 안녕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이중창도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오는 이중창입니다. 근데 요 산막의 매력은 미미의 아리아를 듣고 그 다음에 로돌포와의 이중창을 부르고 여기에 마르첼로와 또 무제타가 둘이 또 티격태격 싸움을 하면서 어떤 남자를 보고 웃음을 웃었냐 또 무제타는 너는 뭐냐 두꺼비 같다 저리 가라 꺼져버려라 둘이 맨날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이중창의 마르첼로와 또 무제타의 이중창이 같이 어우러져서 약간 화음처럼 화성을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이 음악이 어우러지는 뒤에는 사중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춘의 사랑, 막 질투, 이렇게 겨울에 헤어져야 되는 아픈 상황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라보엠의 묘미는 사실은 산막입니다. 뭔가 막 내용이 많이 있고 무대가 화려하고 그렇지 않지만 이 푸치니 음악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산막이고 이걸 또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얼마나 테크닉도 좋고 표현을 잘해주는 유능한 성악가가 이 노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보엠 산막을 더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막에서는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5월에 꽃피는 봄이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로돌포와 미미 커플도 우리의 마르첼로와 무제타도 서로서로 이제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이별했으니까 어떨까요? 지금 로돌포는 마음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떠오르는 미미 그 모습을 억누르면서 글을 쓰고 있고 또 마르첼로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무제타의 얼굴만 떠오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부르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로돌포와 마르첼로, 테너와 바리톤의 이중창. O mimi tu più non torni o giorni belli piccole mani odorosi capelli 그 작았던 손, 그 향기로웠던 머릿결,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들. 하지만 미미는 돌아오지 않네. 오, 미미, 뚜, 삐우넌 떠오르니. 라는 이중창 두 사람이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우리 테너 윤정수 선생님과 바리톤 강주원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이중창을 영상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라보엠 요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그리고는 있지만 서로 미미, 무제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와중에 병색이 깊어서 로돌프와는 이별을 했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거의 쓰러질 뻔한 미미를 데리고 무쨌다가 로돌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미미가 거의 죽어가요. 병색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침대에 이렇게 눕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미가 친구들 잘 있었니?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인사를 하죠. 친절한 마르첼로, 무제타도 있고, 너무 그리웠던 이 방에 내가 와 있구나. 이제 미미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좀 예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친구들은 이제 약이라도 좀 구해오고 싶고, 항상 병 때문에 차가웠던 미미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뜻한 토시도 이렇게 사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막의 아주 중요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사실 무슨 명곡 아리아 몇 선, 20선 이런 거에는 잘 안 들어가는 곡이지만 저는 사실은 깨저리다 만이나 일막에 나오는 곡도 좋지만 이 베이스 철학자 꼴리네가 부르는 곡 낡은 외투여 들어봐라. 이 곡을 너무너무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자기 때문에 저음을 멋지게 내지만 Vecchiasi mara senti io resto al più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남아있겠지만 이 낡은 외투여 들어봐라. 내가 철학자로 예술가로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외투에게 하는 얘기겠죠. 외투에 주머니 하나 있었지만 이게 벌써 낡았지만 너는 권력자, 정치가나 유능한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네 길을 같이 갔던 나와 함께 해줬던 이 낡은 외투여. 이제 전당포로 가서 외투를 팔고 미미를 위한 약이라도 구해오려는 이제 꼴리네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외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상징성이 있죠. 철학가에게는 또 낡은 외투라서 멋있네요, 여러분. 그쵸? 돈이 없기 때문에 되게 돈 없어갖고 외투를 낡은 걸 입고 있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 사람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까 시인 로돌포도 그랬지만 이 보헤미안들의 특징 또 삶의 방식을 여기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철학자기 때문에 돈과 명예, 세상 권력보다는 딱 책이 들어있고 낡은 외투이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굴복하지 않았던 고든 그런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걸 좀 자랑스럽게 하면서 나의 친구였던 외투를 이제 갖다 팔려고 하는 베이스의 아리아 굉장히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이 다 약을 구하러 어떻게 나가 있을 때 미미가 잠깐 자는 척을 하면서 두 사람만 남아있을 때 로돌포에게 말을 걸면서 아주 슬픈 두 사람의 이중창이 시작이 됩니다. 이중창의 제목이 Sono andati 미미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친구들 다 갔나요? Fingevo di dormire 나 잠깐 자는 척 했어요. Perché voli con te solare stare 당신과 그냥 둘이만 있고 싶어가지고요. 잠깐 자는 척 한 거예요. 진짜 잠든 게 아니라. 어머, 미미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로돌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을 속삭이죠. 그때 당신이 나의 차가운 손을 잡았었죠 하면서 1막에 처음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기도 하고 아직도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로돌포가 미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아주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했더니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로돌포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는 석양 지고 있는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하면서 미미는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약도 사오고 그렇지만 거의 가망이 없어 보여요. 미미는 가난해서 사지 못했던 그 따뜻한 토시를 다 이렇게 하고는 친구들이 보는 와중에 토시를 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겠죠. 사랑하는 로돌포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에 이 라보엠의 끝이 뭐냐? 로돌포의 절규로 끝나죠. 미미! 이게 고음을 내야 되면서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지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를 잘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거를 로돌포를 불러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이 맞아 오페라를 해야 된다면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막까지의 그 스토리와 모든 미미와 친구들과 있었던 추억 이거를 진짜로 감정을 잘 담아서 미미의 죽음에 절규하는 미미 이거를 잘 내주셔야 돼요. 다 끝났다. 오페라 이제 끝났으니까 막 무조건 소리 보여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게 끌어온 요 상황을 잘 감정으로 컨트롤하면서 표현해 주시면 마지막까지 관객에게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 2, 3, 3악에 나오는 아리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전 영상에 찾아보시면 제가 로돌포의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차가운 손 그리고 미미의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예전 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정말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은 걸작 중에 걸작이니까요. 꼭 오페라 극장을 찾아가셔서 무대에서 뭐 DVD나 뭐 CD로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무대에 가셔서 그 음악과 내용의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입니다. 좀 따뜻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재미있는 라보엠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